지역의 이슈를 속전히 풀어보는 헬로 이스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목동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장에 대한 관심은 원래부터 컸지만은요. 최근 사업 설명에 이어 정비지구 지정 소식이 잇따르면서 그 관심이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단지 설명회에서는 환급금이 발생할 것이다, 사업성이 좋다,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면서 그 관심이 더 큽니다. 오늘은 목동 재건축의 속도가 어떻게 붙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님과 또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부동산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두 분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자, 목동 단지 재건축 사업. 이건 과거 박원순 시장 때부터 상당히 뉴스의 헤드라인에 올라서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목동 같은 경우는 총 14개 단지가 있습니다. 신시가지 단지 1에서 14개 단지가 있는데요. 392개 동 26,635세대, 거의 미니 신도시급입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 우리가 장삼대청이라고 하잖아요.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려서 이제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풀리지 않은 곳들 중에 이제 좋은 곳들, 정비 사업을 하는 곳들이 우리 아배원 목성이라고 하는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아배원 목성의 목이 목동입니다. 그 얘기는 목동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는 지금 시장의 선호도가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건축의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추진위도 만들어야 되고요, 조합 설립도 해야 되고, 사업 시행 계획도 인가를 받아야 되고,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 처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구역 지정 단계, 초기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조합 방식도 있고 신탁 방식도 있는데 아무튼 조합 설립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행 단계로 본다면, 우리가 등산으로 예를 들자면 아직 산 올라가진 않고 이제 신발끈 메고 우리 한번 올라가 볼까 멤버 구성하고 지금 이런 단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가격이거든요. 산을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가격은 이미 산 올라간 정도 가격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3제곱미터당 평당 뭐 1억,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강남이 아닌 목동에서 이제 평당 1억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만 상당히 높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세를 본다면 앞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잠실 정도 수준까지도 버금가는 정도의 높은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전세 끼고 투자 못 하거든요. 갭 투자 못 하고, 실거주자들이 입주를 해야 되고, 집을 가지신 분들은 처분 조건부로 팔아야 되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그 목동은 박원순 시장 때부터 관심을 받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때는 이제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근데 지금 지난해 정부가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내놓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규제 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나요? 우리 뭐 김인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등산하기 전에 신발끈을 지금 메고 있는 정도인데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대값이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값이 높아진 것은 최근 정책적 완화, 특히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안전진단 부분에서 안전이라는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예전 같은 경우는 안전에 통과해야만이 재건축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쭉 절차가 이어지는데, 이제는 그러한 동맥경화 현상에 대한 것을 좀 풀어줬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는 이것은 그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좀 뒤에 부분까지 절차에서도 이것이 통과되면 통과된 것으로 이렇게 준하기 때문에 일단 안전진단, 즉 재건축 진단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업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게 있고, 이 추진위원회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조합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그 활동 시점에 대한 경우도 예전엔 정비구역이 지정돼야만이 활동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비구역 지정되지 않은 상태, 예컨대 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이라든지 혹은 또 정비계획의 위반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이런 지역 등등도 이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추진 속도가 좀 빨라질 거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절차상에서 개별 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정비계획 변경이라든지 교통 영향 평가 심의라든지 건축 관련된 경관 심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그 심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 심의하겠다. 즉 한 대략적으로 한 2년 정도 내외에 걸렸던 것들을 한 6개월 정도 내로 빠르게 패스트로 이런 트랙을 설치해서 재건축을 좀 빨리 추진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완화로 쭉 나오면서 기대값이 높아진 것이 최근 신고가를 또 갱신한 이러한 현상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 지금 유난히 좀 빠른 속도가 아닌가 착각을 일으킬 정도인데 지금 그 영향이나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보면은 그 1단지부터 14단지 가운데 지금 뭐 9단지, 10단지, 11단지는 정비 계획을 공개했고요. 또 그리고 8단지, 12단지, 13단지, 14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비구역 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행정상의 절차의 그 초기 단계가 마무리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대값은 좀 충분히 현재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추진돼야 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든지 조합설립 인가라든지 또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 또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좀 산을 몇 개 넘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이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또 이런 정책적 변수가 또 도중에 나올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기대값은 높지만 그 기대값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조금 변수가 많이 있다. 좀 투자에서는 좀 신중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많은 것들이 해소되면서 좀 속도가 더 붙는 양상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중에 목동의 일부 세계단지는 종상향 과정도 있었잖아요. 네. 그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종상향이라고 한다면 용도 지역에 이제 좀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땅이 있으면 마음대로 건물을 높게 많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강남역 같은 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고 인구가 많으니까 높게 지을 수 있죠. 근데 주거 지역들은 주거의 쾌적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등급을 정하게 되는데 2종 일반 주거 지역,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주로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요. 이번에 종상향이 된 곳들이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서울시 조례에서 본다면 용적률을 한 200% 정도 받습니다. 용적률 200%를 적용받아서 사실상 재건축 사업성이 잘 나올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은 종상향을 요구했는데 뭐 다행이라면 종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서울시 조례에 한 250%까지 올릴 수 있는데 저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단 서울시에서 그냥 해주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기부 체납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렇죠. 뭐 임대 아파트 뭐 한 20% 지어라라고 하는데 이번에 눈길을 끄는 게 기부 체납 방식보다는 개방 녹지, 목동 그린웨이라고 하는데 보행로에 뭐 녹지를 만들어서 그 공급 물량,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이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되다 보니 개방형 녹지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빨리 속도를 올리고 주민 주거 환경도 개선하겠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목동 재건축의 관심의 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자극적이긴 한데 이제 신고가가 속출한다. 지금 이 이야기에 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상황으로 보세요? 좀 우려할 수준인가요? 글쎄요, 이제 뭐 다른 지역들도 사실 신고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강남 3구라든지 또 한강변에 입지가 좋은 지역들, 또 과천 지역들도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목동도 자연스럽게 신고가가 나오는 것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이상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뭐 조금 그 과열되는 분위기에 대한 경우는 조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 이 목동 지역을 보게 되면요. 목동은 크게 1단지부터 14단지까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하철 5호선 라인을 기준으로 그 약간 오른쪽 부분 이쪽을 1단지부터 7단지까지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를 앞단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밑에 있는 쪽에 우리가 2호선 지선과 연관되어 있는 곳들을 보통 뒷단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뒷단지의 그 명칭 자체는 우리가 신정동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 그 목동 전체로 봤을 때는 뭐 학군이라든지 학원가라든지 상업 지역의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앞단지 쪽보다 뒷단지에서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조금 약간 이상 과열 현상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이렇게 나타난 현상에 대한 경우는 아무래도 재건축에 대한 경우는 좀 상대로 입지가 불리하더라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제가 볼 때 속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빨리 가는 쪽에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라든지 또 내지 마련을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와 같은 신고가가 나오는 좀 결과물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는가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소장님, 불이 더 붙을 것 같으세요? 지금 분위기라면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예.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우리가 자꾸 강남만 쳐다보는데 이제 서쪽을 쳐다보게 되면 한마디로 돈 좀 있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여의도하고 목동 이제 두 곳이 있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특징이 좀 다르죠. 금융권이 있고 또 한강 뷰가 나오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면 교통도 좋고요. 목동은 교육 환경이 거의 대치동과 버금갈 정도로 한마디로 능력이 되고 자녀 잘 키우고 싶은 분들은 목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을 본다면 앞으로도 저는 이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살기 좋은 곳에 새 아파트가 된다. 목동의 유일한 단점이 이제 노후화, 오래된 건데 이게 새 아파트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하늘을 치솟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구역이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사실 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도 몇 개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오랜 시간 자금이 묶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작은 계획은 좀 충분히 여유 있게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빨리 우리 일기 신도시처럼 막 엄청난 속도로 빨리 재건축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빨라도 10년이고요. 저는 길어지면 15년 이상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추가 분담금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기사들 헤드라인을 보면 벌써부터 환급금이 나올 것이다. 억대다. 이런 기사들이 좀 또 관심을 또 끌다 보니까 좀 자세히 봐야 되잖아. 이게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부분의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빨라야 10년, 또 늦어지면 15년이니까 사실 오늘부터 10년 후를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또 10년 후에 뭐 집가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분양가 상승 이런 것도 이제 맞물려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예측이 되겠습니다만 뭐 예컨대 우리가 같은 평수에서 예컨대 지금 갖고 있는 평형이 27평형이다, 35평형이다. 근데 같은 평형으로 예컨대 이렇게 그 분양을 받아서 즉 조합 분양을 받는다면 지금 목동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에 해당됩니다. 즉 14개 단지 가운데 지금 가장 낮은 그 목동 5단지 같은 경우는 116.7%예요. 그러니까는 용적률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300%까지 올라간다면 여유로운 용적률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용적률을 갖고 일반 분양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분양분에서 수익이 들어오게 되면 추가로 내야 될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보통들 그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평수보다 같은 평수를 갈까요? 적은 평수로 가려고 할까요? 큰 평수로 가려고 할까요? 저는 뭐 제 나이대가 좀 작은 평수는 가기 싫은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앵커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면적보다는 좀 큰 평수로 가려고 하는 게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의 약간의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내가 한 27평에 살고 있으니까 27평 신축 아파트도 괜찮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아무래도 욕심이 좀 생기게 되고 좀 기대가 커지게 되면 35평을 신청하게 되고 35평 갖고 계신 분들은 또 45평을 신청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추가 부담금이 이제 조금은 이제 커지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변수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사업성은 좋은 지역이다. 그러나 이제 얼마만큼 조합원님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경우를 어떤 평형으로 신청할 거냐. 그리고 또 그때 일반 분양분의 그 분양 가격이 평당 가격으로 얼마큼 높게 잘 분양될 거냐에 따라서 좀 변수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분담금을 더 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저는 뭐 당연히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추진위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역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추진위나
조합에서 하는 얘기는 저는 한 반 정도, 50% 좀 잘라내고 우리가 예. 필터링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할 수 있는 최대 장밋빛을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낼 수도 있겠구나 정도 생각해야 되는데요. 목동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10%에서 150% 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층 아파트 치고는 좋아요. 용적률이 낮고 사업성이 좋은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올림픽파크 포레온, 서울의 둔촌주공, 예. 말도 많고 탈도 예. 많고 공사 중단까지 된 아파트가 용적률이 80%였습니다. 오. 80% 5층짜리 아파트도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중층 아파트인 목동이 환급을 많이 받는다. 내가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데 작은 평수로 가게 되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더 큰 평수를 갔는데 뭐 돈을 적게 낸다, 환급을 받는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조합에서 말하는 그 시뮬레이션 결과에 저는 곱하기 2 정도. 지금 시점에서 곱하기 2 하는 게 저는 맞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공사비가 더 올라갈 거잖아요. 네. 여기서 훨씬 더 올라가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토허제가 작동되는 상황에서도 거래가 신고가가 속출하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치솟고 이렇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나는 내가 살 거다, 실거주를 위해서 사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타이밍 아니면 어떻게 시장을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원래 또 내 집 마련하는 예. 게 그게 원칙이고 기본인데요. 지금 최근에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리면서 강남 쪽의 집값이 이상 과열이죠. 한 달 만에 저는 이렇게 빨리 오르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이상 급등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이고요. 막상 사려고 가보면 사실 지금 매물도 없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통계 주간 변동률을 자세히 보게 되면 상승률, 그러니까 올라는 예. 가고 있는데 그 상승 폭이 조금씩 둔화는 되고 있어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흥분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정말 사서 10년, 15년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뭐 지금부터 예. 사셔도 되겠으나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불안한 마음에 빨리 갈아타야지, 나 빨리 똘똘한 한 채 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거래가고요. 뭐 올해 해제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분위기상 아마 예. 풀더라도 아마 1년이 남아 있거든요. 최장 5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 예. 너무 이런 단기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또 좋은 매수 타이밍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한 2021년 전후 그 부동산 불장 때 이 조바심이 뭔가 부동산을 키운 그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침체 경기 속에서도 서울에서는 조바심이 부동산 심리에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얘기는 좀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 부동산 경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